4.3을 언급하기도 쉽지 않았던 30년 전 제주 4.3의 진상규명을 위한 순수 민간 연구단체인 제주 4.3 연구소가 창립했습니다. 4.3 연구소는 그동안 증언 채록과 역사기행 등을 통해 4.3의 진심을 알려왔는데요. 오늘 짤막 대담에선 이규배 4.3 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연구소 3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30년 전 1989년이죠. 딱 30년 전이네요.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4.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금기시됐던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렇게 출범하게 됐을까요? 그 당시 다종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였겠죠. 생각도 입장도 많이 달랐겠지만 단 한 가지는 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 숱한 죽음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것이 깊은 억울함이고 누명이면 이것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 많이 모였었고요. 그리고 왜 제주도에 이 4.3이라는 일이 일어났을까? 워낙에 순박한 제주 도민들일 텐데 여러분 다 순박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났고 재앙을 했을까? 이 4.3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진실,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아무도 말도 못하게. 네. 그리고 공견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 공안 정국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만들려면 이 4.3이라는 문제를 건너갈 수가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인 거예요. 네. 쉽게 말해가지고. 네, 이렇게 4.3의 그런 된 거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말 그렇죠. 순수 민간 단체였잖아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좀 연구소 사정이 어땠나요? 굉장히 어려웠다고 듣죠. 4.3 연구소가 문을 연 날 저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현장에 있던 많은 분들이 증언에 따르면은 서문통 자그마한 후미진 공임 쌀집 2층에 이런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곳곳에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개소식을 하는 조촐한 자리였겠죠. 왜냐하면은 몇 방울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곳에 낯선 분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분들은 국가의 명령을 받고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셨겠지만은 그런 공안 당국의 눈초리도 무서웠고 정부 당국에서는 나오는 족족 이것을 이제 출판 금지를 시키는 그런 검열도 매서웠고 그리고 같은 제주도민들도 그 많은 중에 왜 4.3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차가운 눈초리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머니도 비어 있고 모든 것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출발했던 것이 연구소 30년 전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기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없는 사저도 털고 엷은 지갑도 열고 그리고 뒤에서 알게 모르게 후원을 해줬던 많은 선의를 가졌던 또 제주도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뜻이 모였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어려운 살림살이를 극복하고 이 30년 세월을 버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분위기 자체도 이제 말 안 하고 제주도민조차도 그걸 왜 하냐라는 힘든 분위기였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30년을 쭉 끌고 갈 수 있었던 원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 현장은 모였던 분들이 제가 보는 공통점이죠. 본인은 달리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는 이 고향의 문제를 모른 척 할 수 없다라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친 말로 쪽팔림이죠. 이걸 모른 척 하고 지나간다는 게 그런 것이 있었고 이 4.3의 문제는 그리고 진실은 우리가 파헤쳐야 되겠다. 그런 결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저런 탄압도 억압도 감시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배짱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겠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자그마한 공간 속에서도 많은 훌륭한 선배들, 해학이 있고 웃음이 있고 네. 열띤 논쟁도 있었고 선배들은 후배들의 열정과 패기를 존중해줬고 후배들은 선배들의 따뜻한 그 정신적 위로에 기댔고 그리고 4.3 유족회 네. 그리고 제주 민예총 그리고 많은 제주도의 그 건강한 민주적인 시민사회 단체 이런 분들이 연대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힘이라고 봐요.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힘, 그렇죠. 이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연구소 창립 3년 후인 1992년에 예. 다랑시구에서 4.3 희생자 유해 11구를 예. 발견하면서 이렇게 4.3 진상규명의 기폭제를 만들었죠. 하지만 너무 성급한 공개였다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성급했다는 분도 계실 수 예, 예. 있겠죠. 왜냐하면은 성급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아마 심성 그럴 거예요. 40년이 넘게 동굴의 어둠 속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마땅히 그 유족들도 그러시고 그 현장을 발견을 했고 그걸 지켜오는 많은 도민들도 이제는 비로소 40년이 넘어 양지 바른 곳에 묻혀야 되고 그리고 묻어주는 것이 후손들의 도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계속 4.3은 쉬쉬하고 이것을 공론화시켜도 안 되고 보도해서도 안 되고 4.3은 마치 제주 역사에서 없었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품었던 분들이 이것을 공개적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화장을 하고 이 땅이 아니고 바닷속에 묻혀버리는 수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성급하지 않았나. 더 좋은 시절이 지금이라면 그러지 못했겠죠. 그런 아쉬움이 아마 성급함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11구의 시체가 그 11명의 죽음이 어찌 보게 되면 그 이후에 4.3 진상조사라든가 네. 4.3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엄중한 의미 있어서의 4.3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이것이 맞다. 네. 이런 식의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었고 전국의 여론들을 쇼킹하게 이렇게 뉴스가 됐고 다소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4.3을 알리는 기폭제가 된 것만큼은 맞죠. 분명하다 네. 이 말씀이죠. 얼마 전에 생존 수영인 김경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세상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생존자들의 증언이 더 절실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 희생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이제 오래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은 우리가 사건을 기억한다는 게 10살 전후지 않겠어요? 예. 그럼 이제 70년이 지났으면은 이제 어린 10대면은 80이 넘어섰고 활동했던 20대면은 90이 넘어가 버리는. 네. 그래서 그 당시를 기억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사사람의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대소 그리고 완급 그리고 경중 그런 것이 있다면은 뭐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크고 급하고 아주 중요한 거는 지금 생생한 그런 그 역사 이야기들을 기록해두는 증언체록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는 좀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좀 조직적으로 증언체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관계 당국에서도 좀 제공을 하고 능력을 갖고 있는 뭐 4.3 연구소를 비롯한 네. 이런 기관에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상당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이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네. 오셨죠. 4.3 연구소의 최대 성과를 꼽으라면 네. 그 중에 무엇을 한 가지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나오게 되니까 물어봤죠. 우리 연구소의 네. 그 연구원들에게 뭐가 가장 최고 성과 같아 했더니 두 가지 답변이 돌아왔는데 하나는 4.3 연구소를 만든 게 가장 큰 성과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4.3 연구소에 간판을 내리지 않고 지킨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네. 농담스럽지만은 저는 상당한 진실을 담고 이야기라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고 외부적으로는 좀 전에 이제 질문도 하셨는데 다랑시굴의 11구의 유해를 발굴함으로써
4.3 진상규명운동의 기폭제를 마련한 것, 그리고 2007년께죠. 지금 제주국제공항 정투리 비행장 409의 유해를 이렇게 발굴해낸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소 협작이라고 보죠. 그리고 최초의 증언집을 만들어낸 거라든가. 그리고 4.3 특별법을 제정하는 운동을 주도적으로 한 것하고, 이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길 바라는 가장 중요한 성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의 탄생과 그 존재 자체가 또 가장 큰 성과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4.3 연구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떤 연구를 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 4.3 연구소의 원점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원점. 그거는 초창기에 팜플렛에 실려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사상과 관련된 증언 체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3 진상조사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에 군경의 자료, 미군정의 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이 됐는데, 포괄적인 4.3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끊임없는 사료조사와 증언 체력과 그리고 이것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확산하는 평화기행, 그리고 끊임없이 4.3을 왜곡하는 여러 가지 언동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의하는, 이거는 연구소의 가장 최초의 얼굴이고 원점이거든요. 이거를 앞으로도 망각하지 않고 처음처럼 그 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아주 많이 남았군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4.3의 진상규명과 또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이 4.3의 정명을 위해서 끝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